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 설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는 어, 월요일 날 일단 그러니까 설 하루 전날 찾아뵙기로 하고,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 좀 가볼까, 뭐 여행이라도. 여행해봐야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까운데 어디 좀 했는데, 또 막상 한번 움직여 보려니까 전부 지금 온 이 나라,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지쳐 있고, 정말 뭐 에이, 나가면 뭐하니, 방콕 하자. 그래서 방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인터넷 취미가, 제가 그 바둑이잖아요. 그래서 바둑 한수 했는데 깨졌어. 어떤 승부든지 간에 그 깨지고 나면은 조금 아이 좀 우라통 막좀그저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근데 또 어떤 승부든 간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깨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술 먹고 바둑을 둔다거나 막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 바둑을 두면 무조건 깨지더라고. 예. 인터넷상 바둑이 있는데 이제 하수하고 뒀는데 깨졌어. 그래서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낮인데 토요일 낮입니다. 또 그 소맥 한 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시간이 좀 이렇게 있으면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자꾸 그 코에서 어떤 콧물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보면은 콧물도 안 나. 이런 게 뭐죠? 예. 그래서 뭔가 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막 킹킹거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SNS를 하는데, 제 SNS 아마 그분 뭐 동의는 안 구했습니다만은 그 성함을 거론해도 그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저한테 형님 형님 하더라고요. 살갑잖아요. 그러면 물론 나이가 저보다 더 한참 어리시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예, 조판호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SNS 알면서 제가 저번에 뭡니까, 그 이재명 우리 대통령 후보님께서 주신 임명장, 거창하죠. 한번 내가 보여드릴까? 예. 예. 이거요. 근데 이 임명장에 저는 성격을 또 잘 압니다. 어떤 공식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준 임명장도 아니고 이제 후보께서 또 예, 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있는 경기도 지역의 위원장도 뭐 단독 위원장이 아니고 공동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선거철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 뭐 열심히 참여하신 이제 한 지지자들한테
뭐 하나에 주는 약간의 형식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공동위원장이에요. 실제 핵심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시민으로서 공동 참여를 해라는.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도 뭐 부위원장, 뭐 조직특보, 뭐 막 이런 건 줘도 위원장이라는 임명장은 솔직히 아무나 안 줍니다. 아이고 참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조판우님께서 저한테 균형 발전이라는 게 정말 국가의 제1의 핵심 과제입니다. 막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비트코인 값이 폭등하고 이게요. 무엇이 오른다고 뭐 물론 주식하고 코인은 오르면 좋아하지만은 이제 부동산은 오르면 또 안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가장 자본주의 사회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균형 이론입니다. 균형. 이 밸런스죠. 그래서 시장은 가만 놔두면 균형 지점에 도달한다는 게 이런 자유시장 경제학파들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시장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균형점에 도달한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우주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수학이든 모든 것은 그 합일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제로가 되는 게 균형이거든요. 주식이 뭐 포지티브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게 포지티브는 이렇게 우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향이 그러면 그래서 계속 있으면은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제로섬이 아니다. 지금 먹은 사람이 있으면 깨먹은 사람이 있는 게 제로섬이거든요. 뭐 어떤 투자 얘기할 때 이건 포지티브다. 그것은 계속 우상향 할 때. 그래서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투자해 놨더니 1년 있다가 1,100만 원이 됐더라. 그래서 포지티브다. 아무리 이 곡선이 우상향으로 가도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제로섬이에요. 왜?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또 그만큼 그 이상이 되든가 뭐 그만큼 돼. 즉 말하면 지금 어떤 재화를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내가 1,100이 됐을 때는 1,1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해가지고 뭐 시세 차익을 막는 또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벌고 또 뭐 그렇지만은 가치 투자를 했던 오렌 버핏처럼 하나를 장기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올랐다. 물가 상승이든 뭐 상승분을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반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제로섬입니다. 에너지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제 세대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대한석탄공사 이런 데 취직하면 지금은 뭐 한국전력 뭐 기름 정유파는 회사 그런 데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석탄공사를 다니면은 웬만한 뭐 고시를 패스해서 뭐 등용이 되는 거 이상으로 안전된 직장이었어요. 그러나 에너지가 이제 지금 석탄 채굴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석탄으로 지금 에너지 만드는 에너지는 열이죠, 열. 예. 열이 어떤 뭐 에너지 갑자기 내가 뭐 운동의 법칙입니까 뭡니까 해가지고 에너지 그 열이 어떤 것을 건드려서 그것이 움직여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운동 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그 힘이 뭔가를 움직이잖아요. 나 참. 그래서 지금은 그 열이 필요해요. 뭘 하려면. 어떤 운동을 일으키려면. 근데 그걸 석탄으로 하다가 지금은 석탄 하는 데 있습니까? 다 폐광되고. 그래서 강원도가 한때는 뭐 굉장히 석탄으로 융성하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꼬꾸라지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어 준 거죠. 그게 강원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만 이용하는 카지노는 한국에도 있어요. 호텔 같은데 1급 호텔로 보면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데는 강원랜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땜빵을 해갖고 기름이 이제 움직이는 세대가 됐죠. 정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지구 환경 파괴를 한다 뭐 에너지가 또 뭐 어떤 전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의 힘으로 또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전기가 뭡니까? 뭐 또 원전이 뭐 한다 해서 또 막 풍력이니 뭐 태양광이니 뭐 조력이니 조력은 저수 간만의 차이 파도 그 힘을 막 물살이 센 데 있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게 하고 지금은 뭐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막 이런 이제 단계까지 와 있죠. 그래서 원자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막 어떤 자연의 힘, 뭐 풍력이든 수력이든 또 뭐 어떤 조력이든 아까 막 파도 뭐 이런 거, 뭐 태양의 햇빛이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이제 또 뭔가 나타나겠죠. 말이 또 3000% 빠진다니까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 항상 3000% 빠져. 그래서 우리 조판우님께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미래 화두인데
뭐 균형발전 경기위원장인데 뭔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공동위원장이며 하나의 지시자. 대통령이 지금 내린 임명장도 아니에요. 후보가 내려진 임명장이고 선거철에 지지자들에게 좀 더 힘을 받으라고 이제 주는 약간의 아니 매우 형식적인 임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균형 발전, 방금 얘기했던 에너지에 대한 균형 발전을 얘기했는데 균형 발전이 에너지의 균형 발전만 얘기할까요? 네?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제로섬, 네?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 가격, 균형점. 시장을 내버려두면 아무리 제가 이게 재화와 아니 그 서비스는 영역은 수요가 막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가격에 일정 누군가가 공급해 주면서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게 균형 가격이에요. 또 공급이 막 많아지면은 수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급이 막 많아지면은 또 수요가 막 많아지면 이렇게 Y축으로 막 접근을 해. 예? 하여튼 제가 술 한잔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놔두면 돼. 아파트값 뭐 저렇게 올라? 어떻게 보면 정부는 가만 놔둬버려도 돼. 그럼 민간 사업자들이 아파트값 오르니까 아파트 지서 놓으면 돈 벌잖아요. 막 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물량이 많아. 막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격은 폭 나가는 거야. 이 균형점이라는 거죠.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도 부동산 정책에 진짜 실패를 했어요. 그건 자본주의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정책을 행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파트값 오르니까 막 거기다 세금 때리고 뭐하고 막 해놓으면 누가 무서워서 못 사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건 사는 세력이 있어서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빠지는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장 산수예요, 산수 이건. 예. 물론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도 뭐 질량은 뭐 에너지의 아니 뭔가 잘 몰라요. 뭐는 이의 뭐의 자승. 이게 상대성 이론이야. 딱 함축해버리면은 딱 하나로 압축이 돼요. 진리야 그게. 진리는 그렇습니다. 막 장르로 떠들 필요 없어요. 네? 대부분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뭡니까? 성철 스님은 네? 평생을 자기 수행만 했던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법정은 또 뭐라고 했어요? 무소유. 공수래 공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네, 막 복잡하고 막 해학적인 뭐 용어 사용하면서 어쩌고저쩌고도요. 거기 균형점. 거기는 단순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균형 이론, 발전 이론
아까 얘기했죠. 선거철에 나오는 약간의 형식적인, 매우 형식적인 임명장이라고. 그런데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 균형이란 발전이라는 것은 자, 균형 발전 뭐가 있을까요? 균형 발전 그러면 국토, 국가,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도 있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방으로 이렇게 좀 환원을 시켜서 이렇게 어떤 밸런스를 맞추느냐. 네? 그거 지역별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지방에 대한 지방 내에서도 한 군데 상권이 몰려서 쏠림 현상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그러면 저 멀리에다가 집만 막 짓어주고 막 도로 막 깔아준다고 해서 이게 그쪽이 발전이 될까요? 아닙니다.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각종 공공기관, 뭐 병원, 대학교, 각종 복리시설, 또 지역 근린시설, 유흥시설도 필요한 거예요. 나 카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카지노 좋아하는데 그러면 강원랜드 가듯이. 그리고 그쪽에 그 지역에 특화된 거. 특화가 뭡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에 가면 즐길 수 있는 거. 어떤 뭐 알프스 어디 가면 뭐 스키를 뭐 즐긴달지, 해양 어디 뭐 하와이를 가면은 그 따사로운 햇빛과 함께 모래사장에서 썬팅을 하고 수영을 즐긴달지, 각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그 지형과 환경을 최적화시켜서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국가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뭔가를 해달라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그 지역을 관장하는 단체장 아닙니까? 우리 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특화시키면 이러이러한 시너지가 나온다. 이걸 많이 제안하고 합리적으로 설득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한테 공공기관 연로 이전해라, 뭐해라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특화시설을 해주면 우리 지역은 이런 쪽으로 크게 뭐 관광지로 발전을 한달지, 뭐 교육 시설로 발전을 한달지, 뭐 의료시설로 발전한달지, 휴양시설로 발전한달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기는 관광지, 여기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역의 균형 발전이에요. 그러면 균형 발전이 그것만 있을까요? 지금 세대별 균형 발전도 필요해요. 노령화 시대가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령화된 우리 같은 세대와 새로 지금 태어난 이 신규 세력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대별로 그 욕구와 그들이 원하는 그 니즈가 뭔지, 그리고 그들의 수입원, 지출, 이런 세대별로 오직 지금 뭐 2030 청년 시대에 가서는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이 나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느냐? 청년. 그러면 노년들은 다 가서 뒤져라 이 소리입니까? 죽어라. 너희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국가에 짐만 되니 그대들은 스스로 떠나거라. 이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물주가, 신이, 아니면 자연이 주신 내 생명은 다 하고 가고 싶죠. 아니 더 살고 싶죠.
너는 이제 다 했노라 가라 해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별 노인과 청년과 한참 일하는 사람들과 이 욕구와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밸런스를 맞추느냐, 균형을 시키느냐, 그게 또 있겠죠. 균형 발전이라는 게 가끔 막 수도권 쏠림 현상을 어떻게 지방으로 분권화시키느냐 이것도 있지만 막 노령층과 젊은 층과 또 한참 이 산업의 역군이 되고 있는 30, 40대와 여기에 대한 또 유아들과 이제 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계 뭐 거기까지 어떤 균형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이 또 그것만 있을까요? 부자와 빈자들 사이에 나오는 갈등, 네? 그리고 이들의 그 각자의 욕구를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균형점으로 도달시키는가? 사실 균형점 도달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리미트 접근시키는가? 그거죠. 최대한. 그 부자들은 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깨우쳐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왜 저 게으르고 가난한 또 뭐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아니면 무능한 저런 사람하고 내 삶과 동질화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하겠죠. 부자의 입장에서는 즉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지식인이든 부자든 이런 사람들은 왜 나보다 못 산 빈자와 아니면 나보다 무식한 놈하고 나를 똑같은 잣대로 맞추려고 하느냐 불만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했던 이론이 있어요. 합리적 평등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균일화시킬 수는 없죠. 합리적.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려라. 그렇지만 이자들에게도 뭔가 최소한 인권이란 그 휴머니티 라이트죠. 인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누리게 해주자. 어떻게 생각하니 이 부자들아. 이런 합리적 차별, 합리적 평등, 합리적 차별이에요. 합리적으로 조금 똑같은데 약간의 합리적으로 약간의 이렇게 차이를 두자라는 거예요. 또 거기만 또 균형이 필요할까요? 각 산업별. 과거에 우리 원시사회에서는요, 뭡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내가 쌀 만들면 내가 왕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희들. 네? 그래서 대지주. 내가 농작을 많이 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요, 이 지방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산업혁명화를 거치면서 2차로 가공 이런 산업, 3차 서비스 유통 산업, 이제 그다음에 지금은 4차, 5차, 6차 그러는데 생산과 서비스를 같이 하면은 1차하고 3차가 겹치니까 플러스하면 4차. 그다음에 내가 생산을 해서 제조 가공을 해서 유통 서비스까지 다 그냥 스탑을 뭘로 해버리는 걸 6차 1 플러스 2 플러스 3 예를 들어서 이런 각 산업별로도 굉장히 그것은 하나의 그 산업별로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인지 뭔가를 만들어 그걸 또 가공하는 또 유통하는 또 각 섹터별로 이게 에너지 사업인지
그 전자전기 사업, 아니면 무슨 뭐 우리 뭐 생필품 먹고 사는 뭐 그런 거, 뭐 이런 산업별로에도 균형,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복잡하니까 그런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또한 또 직능별로 나는 공무원이야, 나는 대기업의 사원이야, 나는 뭐 중소기업 하면은 깨갱하는 입장이잖아. 그 공무원과 민간, 그러면 민간이 왠가 막 이런 그거에 대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판원님 혹시 답변이 됐나요? 아까 말씀했죠. 이거 형식적인 이명장 가지고 뭘 저한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얘기를 하나. 그래서 한번 집에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해보니 제가 얘기하지 않은 또 여러 가지의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점을 리미트하냐. 균형점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가끔 공부하면은 과거에 그래, 그 리미트, 혹시 기억나세요? 시그마 뭐 다음에 삼각함수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탄젠트, 리미트, 시그마, 또 이거 이렇게 다 펴갖고 하는 건 나는 그 리미트는 그러니까 x가 뭐 무한대는 또 이렇게인가 표시했죠. 무한대로 갈 때, 또 x가 a로 갈 때, 특화된 어떤 상수로 갈 때, 이 함수는 결과값이 뭐냐, 뭐 이런 문제 우리가 많이 풀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문과에서 그 뒤로는 이제 수학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리미트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수학 함수를 보면은 리미트 x는 a로 간다, 화살표 해갖고 a, 그리고 어떤 함수 f 뭐 x 이 값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에 단 해놓고 a는 상수, 그러니까 상수라는 것은 이제 불특정하는 수가 아니라는 거지. 딱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x가 a로 가고 있지만 x는 니코르에 이게 쫙 끄으면 아니다는 뜻이잖아. a가 아님,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퀄이라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이퀄이라는 거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퀄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데피니션,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야. 그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증하지 마. 모든 그것을 다 해왔고 검증이 끝난 데피니션이야. 진리야 이건. 이건 건들지 마. 이것이 옳다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너희들 행위를 해. 이게 데피니션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데피니션 정의를 만약에 어떤 다른 뭘로 깨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정의가 안 되는 거지. 지금까지 상대성 이론은 이퀄이야. 뭐 무엇은 뭐 이의 뭐의 뭐 자승, 제곱 뭐 이렇게. 나 이거 참 뭐 말하다 보면 이렇게 삼천포
제 혹시 저한테 별명을 한번 지어주시려면은 좀 삼천포라고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는 또 본론으로 돌아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거기에 액세스, 즉 리미트화, 최적화 시키는 거요. 접근을 미세할 때까지 간다 이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균형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이다. 약육강식으로 저기 약자 사자처럼 저기 내 먹잇감 있으면 무조건 가서 죽이고 먹지 말고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그 합일점은 어딘가? 그것을 찾는 것이 균형 발전이며 인간이 가야 할 숙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판호님, 만족이라는 건 세상은 없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그래 하고 고기만 끄덕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정부에서 뭐 임명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열렬하게 뭐 떠드니까. 아니, 떠든 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간이 흠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신이죠. 저희들은 인간입니다. 저희들은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인가를 저는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금수라면은 당연히 그것은 배척을 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항상 건강하시면서 올 한 해 하시는 일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